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 심층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숙제죠. 그리고 여전히 아주 뜨거운 감자고요. 바로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오늘은 좀 접근 방식이 아주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천공 스승이라는 분의 법문 내용인데, 기존의 통일 담론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자료 말씀이시군요.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통일의 전제 조건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심지어 통일 이후의 모습까지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일 로드맵 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고, 통일 이후는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주장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남북 통일이라는 정말 큰 주제를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실 수 있게, 뭐랄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 이걸 우리가 먼저 딱 제시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명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게 그냥 뭐 통일이 좋으니까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북한 정권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자신들의 그 고난의 역사 있잖아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왜 북한이 그렇게 고립되면서 어려운 길을 갔는지, 또 왜 그렇게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유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한다. 심지어는 이 자료에선 북한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이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팽창을 막는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내놓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그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게 통일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을 그냥 문제아나 적으로만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거나 뭐 너희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게 만들 뿐이다. 자료에서도 빨딱 일어섭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표현 갔어요. 그만큼 북한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걸 건드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음. 확실히 명분 세우기. 이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일론의 가장 독특한 출발점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명분을 그렇게 세워준다고 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에 자신들의 과거 행적,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요? 이 자료는. 아,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또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해법이 정말 대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아예 통일을 성공시킨 영웅이 되어야만 이게 풀린다고 주장해요. 영웅이요? 김정은 위원장을요? 네. 통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대업을 성공시킨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문제들은 뭐랄까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좀 불가피했던 부분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인 것 같아요. 통일 이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과거사에 대한 보복 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잠재우려면 김 위원장이 통일 과정의 주역으로서 어떤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요. 아,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안정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게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에 올 수 있는 체제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읽힙니다. 영웅 만들기 전략이라 참 신선하면서도 논쟁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통일이 딱 선언된 이후에도 북한 체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말하는 점진적 통합론의 진짜 핵심인데요.
통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국경 열고 정치 시스템 합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18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해요. 이 18년 동안은 북한 지역의 기존 체제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됐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거죠. 18년이요. 와, 거의 뭐 한 세대인데요. 그렇게 오래요? 네, 상당히 길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필요, 이걸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필요요? 네, 이 자료 보면 되게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밥에 쌀밥, 돼지고기, 소고기, 소세지 이런 거요. 아,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이념이나 정치 체제 바꾸는 것보다 당장 배고픔 해결하고 좋은 TV 보급하고 남한에서 쓰는 생필품 지원하고 이런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이 먼저다 이겁니다. 그게 우선이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어떤 고마움, 자료 표현대로 고마워 고마워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통합의 심리적인 기반이 될 거라는 기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개방과 통합이 가져올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남한 사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 적응하기 너무 힘들고 사회적 갈등도 엄청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 표현대로 여기서 못 견딥니다. 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서 연착륙을 시키자 이런 의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18년이라는 기간은 일단 북한 주민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좀 끌어올리고 남한과의 격차도 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생길 충격을 완화하는 일종의 완충 기간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교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그냥 지원만 하는 건 아닐 테고. 자료에서는 악수하자고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제스처를 계속 보내야 한다는 거죠. 악수하자고. 네. 경제적인 지원 당연히 하고 또 문화 교류나 인적 교류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높여야 한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뭐 독재적인 통제 방식은 점점 힘을 잃고 주민들은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아주 실질적인 요구를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적 기회 제공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뭐랄까 상당히 단계별로 체계적인 구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통일 이후의 사회 모습, 특히 군대 문제요.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특유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 네. 군대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존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통일되면 더 이상 남북 대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존재 이유나 역할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지키는 군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세계의 군,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요. 세계의 군이요? 와,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군대, 뭐 이런 아주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군대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요? 군대가 대학이 돼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던데 그건 무슨 뜻이죠? 아, 네. 그 부분도 아주 혁신적인데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징집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군대 자체가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교육기관이요? 네. 전문 기술도 배우고 심신도 단련하는 어떤 수련기관. 일종의 대학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사회 나가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게 만든다? 네, 자료에서는 뭐 군개혁을 치면 나온다 이런 언급도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발상이긴 하네요.
혹시 미래 전쟁의 양상이 바뀐다는 것도 근거로 드나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해요. 앞으로는 뭐 무인기, 로봇 이런 것들이 활약하는 무인 시대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직접 싸우는 방식은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병력 수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그렇죠. 위험한 일은 이제 기술이 대체할 거니까 군대의 핵심 역량은 대규모 병력 운용이 아니라 첨단 기술 운용 능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나 질서 유지 활동, 이런 데 맞춰져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군의 역할을 바꾸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도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일의 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통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급성에 대한 강조가 정말 두드러져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통일할 때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할 정도로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통일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좀 부족한가요? 뭐 왜 지금이냐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다는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특정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고요? 아, 네. 그 부분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자료 원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지지나 반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통일이라는 과업 자체가 갖는 그 엄청난 무게감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사용된 것 같아요. 아, 예시로서. 네. 그러니까 누가 해도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즉 어떤 정치적인 과오나 논란이 설령 있더라도 통일만 성공시키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역사적 대업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통일의 무게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통일이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고 또 성공했을 때 얻게 될 역사적 평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 자료의 화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이 방식만으로 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줘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심지어 나한테 의논하면 내 다 풀어줄 테니까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해법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허허,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천공스승의 법문 자료는요.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명분을 세워주고 인정해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접근을 제시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통일 영웅이라는 안정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고 통일 직후에는 약 18년이라는 긴 점진적 통합 기간을 둬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죠. 의식주 해결이 우선. 네.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군대는 단순히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또 군대 자체가 대학처럼 교육기관화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로드맵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 통일은 더 이상 뭐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번영과 발전의 기회, 이 자료 표현대로라면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박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이 대박이고 통일만이 갈 길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넘어서 당위성, 심지어는 필연성까지 주장하는 아주 강한 어조죠. 자,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통일 논의들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색깔을 가진 이 관점, 어쩌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신선한 자극이나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안정적인 통일을 위해서 북한 체제의 입장, 그리고 지도자의 심리까지 깊이 고려해야 하고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체제를 용인해야 한다는 이 파격적인 주장,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네.
이런 관점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